안녕하십니까, 강창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귀한 질문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하진 않습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수리해가면서 산다고 그러는데요. 요즘 성인들 다 하는 고혈압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신장암 수술도 했고, 전립선암 수술도 했고, 지금은 이 망막박리에, 황반변성에,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약간의 불면증까지도 있고요. 그냥 약 먹으면서 수리해가면서 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노후의 3대 불안이 돈, 건강, 외로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뭔가 소일거리를 갖는 거다. 근데 저는 다행히도 매일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소일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제가 활력을 얻고 어느 면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면은 뭔가 소일거리를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제가 제일 아쉬운 게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부족하구나. 소위 말해 문사철이라고 그러죠. 문학, 역사, 철학. 이 관련된 책을 젊을 때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쫓겨서 내라고 못했거든요. 지금 그런 책을 좀 읽어보려고 하니까 이 눈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30분만 책을 보면 눈이 아파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워서 젊은 시절 눈 좋을 때 인문학 책을 많이 읽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제가 미숙한 겁니다. 원래 기계 조작 이런데 좀 제가 둔한 데다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도 손으로 원고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검색 같은 거 할 때도 후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마음대로 제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익숙해지도록 노력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제 50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젊은 시절에 우리보다 한 20년 앞서서 고령사회에 가고 있는 일본에서 연수도 받고 근무도 하면서 일의 중요성을 일찍 좀 깨달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시절에 일본에 연수를 가가지고 일본의 노인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 돈이라든지 직위보다는 어떻게 하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미리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결혼 주례 같은 걸 쓰면서 주례사에 꼭 하는 말이 자기의 장점은 살고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나는 게 앞으로 참 중요한 것 같다.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인격 개조도 어렵고, 새로 그때 영어 공부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재능이랄까, 그 자질을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저의 조금 약간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운이 따라주었기 때문에 장점은 좀 살릴 수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단점은 가려지는 환경을 만난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계기에는요. 80년대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본을 배우자고 우리 국내에서도 난리였는데 이게 90년대에 들어서니까 일본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이 반성을 하더라고요. 특히 금융 제도나 이런 거는 우리가 왜 이 금융이 시장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뒤졌는가 그런 반성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 금융제도를 우리가 일본에서 좀 많이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때 그 읽은 책들을 보면서 다들 그 소위 빅뱅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금융제도 개혁을 해야 된다. 투자시장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 글이 많이 나오면서 일본 국민들에게 투자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러는 주장하는 글들이 많이 나온 거를 제가 미리 읽어본 거가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1990년대 말에 자산운용사 대표를 하게 됐는데 그 대표를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 소위 말하는 펀드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는 데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쫓겨서 샀다 팔았다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장기 분산 투자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 원칙을 지키도록 설득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를 보니까 투자 교육이라는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투자 교육 활동을 시작한 거가 그 후에 노후 설계 교육으로 연결이 되고 지금까지 이르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일찍 그 투자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 일을 시작한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년 실업이 넘쳐나는데 퇴직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주장을 하기를 퇴직 후에 후반 인생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젊은 현역들이 할 수 없는 일이거나 그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지금 창직의 시대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투자교육이나 노후설계 교육도 제 나름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창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젊은 시절에 자기가 하는 일과 연결시켜서 미래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직업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좀 현역 시절에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일과 함께 회사에서 오래 있을 수도 있고 또 회사에서 어려우면은 그 일을 갖고 나와서 요즘은 뭐 1인 기업, 1인 연구소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가지고 독립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뭐냐면은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이거나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 젊은 세대가 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준비를 못한 경우에는 결국은 체면을 내려놓고 좀 약간의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이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은 이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이 돈이 아쉬워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또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돈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처음부터 취미에도 맞고 돈도 생기고 폼도 나고 그런 일을 만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되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의 방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후반 인생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는 그런 마음가짐, 소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후반 인생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의 수도 줄어들 것 같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10번 하던 것을 5번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줄여나가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저는 유튜브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도 열심히 찍고, 또 이제 그 일이 또 없어지면은 저는 그 일본의 자료 같은 거를 번역하는 일을 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노력만 하면 여러 가지 할 일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면을 버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가능하면 평생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0세 시대에는 현역 시절보다도 퇴직하고 나서 30년, 40년 후반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 우스갯소리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미래 설계를 하는데
80 이후를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니까 그 120살까지 뭐 하고 살 건가, 뭐 먹고 살 건가, 그런 생각을 미리 해보고 현역 시절에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현역 시절보다도 퇴직 후에 30년, 40년 후반 인생이 중요하다. 그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 건강이고 세 번째가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는 일이든 취미 활동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뭔가 소일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런 면에서 후반 인생 행복하기 위해서는 평생 현역을 하는 게 좋다. 그런 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나이로 76세가 되어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은 깨닫게 되면 그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때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퇴직하기 전에 30대, 40대, 50대 그 시절에 미리 깨닫고 준비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간접 경험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요. 제가 75년에요. 일본 동경증권거래소에 연수를 갔는데 그때 연수를 가서 일본의 노인들이 일하는 사례를 보고 그때 제가 큰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간접 경험이죠. 그 다음에 또 2000년 초 그 무렵에요. 일본에서 1941년생 제 나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은퇴가 시작이 되면서 그 3, 4년 전부터 미리 그 은퇴 교육이랄까요? 퇴직 준비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미리 그 자료들을 입수해 가지고 본 거가 저한테는 간접 경험으로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한 10년, 20년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후배들이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간접 경험을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해서 제가 이 간접 경험을 현역시에 하도록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연령대별 노후 준비랄까요? 이 퇴직 준비를 얘기할 때 20, 30대가 해야 될 일은 삼청연금을 기본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해라. 인적 자본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걸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학 개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뭐냐면 돈에도 일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에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중요한 금융자산이거든요. 그 일을 함으로써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고 퇴직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일에서 실패하게 되면은 약간의 재테크에 성공해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일에서 성공해야 되고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 30대부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젊은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은 제가 무슨 부장이나 과장으로 불리우기보다는 저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은 저런 주특기를 갖고 있어. 그런 브랜드를 갖도록 조금 노력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 수집이나 이런 걸 좀 평소에 부지런히 해가지고 뭔가 그 원고 쓸 기회가 있으면은 청탁에 오기 전에 주니어 시절에는 청탁을 할 리가 없으니까 제가 이러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이런 원고를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손을 들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죠. 괜히 내가 이런 걸 손들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들었던 거가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니까 결국은 조금의 전문성이 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주니어 시절에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저 분야에서 저 사람이 전문가야. 김 과장, 박 과장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저 분야의 전문가 김갑돌 이렇게 불리우는 노력을 좀 한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 리스크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됐지만은 결국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돈을 많이 들여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 과외 공부, 위탁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에 넣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게 고성장 시대는 그것이 통용이 됐는데 지금 직업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마틴 스쿨에서 낸 고용의 미래라는 자료를 보니까 2033년이 되면은 현재 있는 직업의 47%가 사라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지금 있는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제일 중요한 게 스스로 생각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도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그 과외 공부를 시켜도 좋고 다 좋은데 돈을 들여도 좋은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네 아들, 제 손자한테 키워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손자의 경우에는 과외 공부를 다 끊고 지방에 있는 대안학교 비슷한 데로 보냈는데요. 한 6개월 지나서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런 거 하면 어떨 거가 이게 자기 주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제 딸한테 그랬습니다. 옛날에 네 아들이 네 속박에서 네가 시켜주는 대로 움직였는데 저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옛날에는 왜 그 생각을 못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위에서 다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안 합니까? 그래서 결단을 내려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제 손자가 과외 공부는 안 해가지고 옛날식의 실력은 없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소년이 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의 교육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영어, 수학 말고는 별로 시키는 게 없거든요. 돈 관리를 교육을 시켰는가, 경제적 자립 교육을 시켰는가.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쓰면서 조사해 보니까 미국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요, 돈 관리, 경제적 자립 이 내용이 40몇 페이지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선택을 안 합니다. 수능에서 경제 선택한 애들이 뭐 1.5%라든가.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모르거든요. 미국에서는 중학교만 제대로 나오면 아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영어 수학보다도 자녀 자립교육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립교육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요, 이 행위의 자립입니다. 내가 머물다 간 자리는 다른 사람이 와서 치우면 안 되거든요. 우리 목욕탕에 가보면요,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거든요. 누군가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저 사람이 뭔 일을 하게 되면 믿음직스럽지 않아. 누가 가서 꼭 다시 한번 봐야 돼. 그런 사람은 행위의 자립이 안 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의식의 자립입니다.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미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미국에서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하면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답니다.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모여가지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가 어떻고 나는 오늘 점심에 이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저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이렇게 난리치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의 눈에 종속되지 않은 의식의 자립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적 자립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남에게 폐해를 끼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돈 버는 능력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맞춰 사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결국은 절약이지요. 저는 이런 교육을 시켜야지 영어 수학보다도 애들의 장래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 아내가 주장해서 집도 옮기고 했습니다만은, 다만 저는요, 부동산을 투자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되 원칙만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뭐냐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은 선진국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좋은 부동산 뭐가 있다고 제 아내가 와서 난리를 쳐도 우리 집 재산 중에서 절반 이상을 부동산이 넘지 않도록 그것만은 제가 굳세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